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에포크타임스의 간판 칼럼니스트인 탕징 위안의 글을 토대로 좌파 세력이 집권한 미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과도 무관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하원이 현지 시간 지난 1일 97대 71호 선거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즉 우편 투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투표함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정치행동대회, 즉 시팩 회의가 나온 직후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부정선거 논란을 빚은 지난 미 대선 후 나온 한 가지 개선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하원의 법안 통과는 각 주의 공화당원들이 선거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헌법 규정에 따르면 각 주의 입법기관이 선거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처럼 많은 선거 규정이 사문화된 가장 주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우한 폐렴 대유행을 빌미로 밀어붙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화당원들이 너무 나약해서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 가치를 수호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규칙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전쟁 후 지난 150여 년간 태평한 날을 보내서인지 많은 사람이 건국 당시 미국인들이 지녔던 악인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기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미쳐 날뛰는 악인을 상대할 때 타협하고 물러서는 것이 일종의 문명적인 자세이고 품위 있는 태도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지아주 여성 연방의원 마조트 테일러 그린은 많은 동료가 부정행위에 직면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우아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문명의 내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라면 우아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아름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대에게 우아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그 부정행위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 내놓은 일종의 핑계일 뿐입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보여준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통적이고 진정한 미국인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법원에 대해 아예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투표기와 우편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파월 변호사의 소송이 기각됐을 때 여론은 들끓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 사회에 만연한 말,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도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가 이제는 미국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주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극좌파의 본질을 간파한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좌파는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붉은 깃발을 반대하듯 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게임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1975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아주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말하길, 만약 파시즘이 미국에 온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미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레이건의 이 앞을 내다보는 해안에 정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파는 자신들이 자유주의 신봉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길을 들고
불건기를 반대하는 형태와 같다는 점입니다. 좌파들은 이 기만적인 전술로 즉시 미국의 보수파를 공격했습니다. 지난 1일 많은 좌파 언론이 이번 시펙 총회는 독일의 나치즘을 신봉한 대회였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보도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는 어떤 근거로 나왔을까요? 좌파 언론은 시펙 총회 현장의 무대 디자인이 나치가 사용했던 상징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왜 어이가 없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시펙 총회에서 등장한 이 문양은 나치가 모든 군대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표지가 아니고 나치 군대의 한 산악사단이 사용했던 문양입니다. 둘째로 이 문양은 나치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북유럽의 오래된 룬 문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고대 문자인 오탈라입니다. 이 고대 룬 문자 오탈라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지켜나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을 중시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나치 군대 중 한 부대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부호는 사실 그들이 북유럽 혈통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혈통을 이어나간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일 뿐 나치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펙 총회의 주최자가 왜 이 디자인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컨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전통을 개성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나치는 불가의 만자보호를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자보호 유래를 모르는 사람은 만자보호를 보면 나치라며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는 2500년 전 석가모니 시대 때부터 이 만자보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불가 고유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이 부호가 상스럽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북유럽 룬 문자인 이 오탈라도 마찬가지로 그 원래의 의미는 전통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치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가 그것을 빌려 사용했다고 해서 나치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본다면 전 세계 모든 불교 사찰에 만자보호가 있으니 이런 나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두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성조기도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조기에 있는 별은 중공 정권의 오성홍계에도 있고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관동군도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기도 공산주의나 군국주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다른 상징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란 리본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과 색깔만 다른 빨간 리본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지 퇴치 운동의 상징인데요. 책 보면 고대 문자인 오탈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노란 리본과 빨간 리본을 보고 나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논리는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 좀 우습게 났습니다만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서 극좌파 세력이 어떻게 전혀 근거 없는 문자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수법은 과거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기승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반혁명이라는 오명을 쓰고 수감돼 박해를 받거나 살해당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이런 극자적인 사고 특유의 오명을 치우고 박해하는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한국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봉기 이슈타파가 추천하는 에포크타임스 무료 구독 신청하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